뉴스 속 그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 속으로 시간이고요. 오늘은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 지난 1일 날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2년 만에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네네. 장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좀 제각각인 것 같은데 카페나 식당 점주들 뭐 이거 너무 좀 복잡하다. 혹은 뭐 이거 영업 방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 상황이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 그다음에 뭐 PC방, 만화방 이렇게 워낙 다양한 공간에 네.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품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네. 경우의 수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 아마 그 규제를 이해하는데 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을 느끼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좀 정리될 필요가 있죠. 네네. 그 같은 일회용품이라도 소재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는 전분 소재는 가능하고 또 일회용 수저나 포크 같은 경우에는 합성 수지 재질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거의 한 25년에 걸쳐서 규제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제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이냐, 네네. 이런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 거고요. 네. 사실은 25년 전에 일회용품 규제가 처음 시작될 때는 뭐 재질과 관계없이 뭐 나무젓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회용품은 좀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 전분도 네. 전분 이쑤시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규제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젓가락도 사용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네네. 재질과 관계없이 이제 일회용품 사용은 그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또 음. 일회용품은 전분이든 나무 이쑤시개든 네. 다 그 테이블마다 놓여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산대 옆에 다 놔두고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도록. 예. 예예예. 그래서 나무젓가락, 나무 이쑤시개나 전분 이쑤시개는 사실은 식당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이쑤시개와 전분은 그렇게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회용품이라는 것 자체의 전반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렇죠. 이제 재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되고 안 되고 하게 그렇게 되면 나누는 것은 아닌 것 너무 같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재질과 관계없이 이제 사용을 줄일 수 있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네네.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좀 그 빈 구석들이 좀 많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일회용이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네.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혼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도 많은 공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은 좀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회용품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네네. 저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조차도 그동안 20년 동안 없었거든요. 예예. 지금 이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과 PC방에서 즉석 조리식품을 구입해 먹을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네네. 컵라면을 사 먹을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완제품이기 때문이죠. 또 우유나 주스처럼 완제품으로 납품되는 경우에는 매장 내부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러니까 인제 업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다. 예. 뭐 영업방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매장에서 그 사장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컵라면이나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컵라면,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매장의 선택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인제 그 즉석 조리식 같은 경우에는 음음. 매장의 선택에 의해서 네.
다회용기를 제공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완제품과 일회용품의 규제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네네네네. 언뜻 보면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규제가 엉터리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네. 규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음. 어쨌든 그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줄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소장님이 쓰신 칼럼 중에서 윤석열 인수위 회의장에 페트병과 종이컵부터라도 좀 먼저 치워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어떤 텀블러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7월에 이미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공공기관 회의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네. 빨리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해서 있는 훈령이라도 빨리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사실 그 일회용품이라는 것이 너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쓰면 편하니까 네. 간편하니까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별 소비자 자체가 네. 좀 편하다고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소비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이제 텀블러 등을 들고 다니면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카페라든지 음식점도 그래도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니까 그리고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일회용품 사용을 같이 줄일 수 있도록 일회용품의 제공을 줄이도록 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회용기 사용도 일회용품 줄이기 사용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위생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회용기를 세척하는데 인건비 증가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일회용품을 너무 싸게 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좀 네네. 그래도 다회용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그 카페 등에서 다회용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페 매장 내에서 직접 뭐 알바들을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요즘 다회용기를 빌려서 음. 다시 사용하고 빌려준 업체로 보내주면 거기서 세척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카페 입장에서는 싼 비용으로 편리하게 네네.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같이 이제 대안을 만들어 가자. 대신에 좀 일회용품 쓰지 말고 다회용품은 쓰자라고 하는 이 공통의 목표는 같이 좀 공유하자라고 네네. 하는 것이죠. 그 뭐 인수위의 그 회의장 페트병 얘기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네네. 이 새로운 이제 정부도 출범이 될 것이고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안, 어떤 정책들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네네. 뭐 너무 차별성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드맵이 앞으로 저는 차질 없이 혹은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정권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네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업자들도 일회용품 규제는 앞으로 강화될 것이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음. 마음에 준비를 할 텐데요. 네네네. 혹시라도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일회용품 규제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 음음. 나중에 규제를 이행하는 데 더 힘들어져요. 네네. 뭐 사실 뭐 그 요즘에 배달 음식도 많고 그런데 일회용품 뭐 젓가락이나 수저 보내주지 말아 주세요라고 보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께 해 주실 수 있는 말씀 짧게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편하시더라도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적극 지지를 해주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